이것을 채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소화력을 높이는 방법, 효소를 채워라. 이제는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이 인간의 수명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가 한 말인데요.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박사가 남긴 말이에요.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고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효소 중에서 소화효소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소화효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또 영양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효소들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효소가 어떻게 또 비만을 막고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효소는 소화기관인 장을 망치는 나쁜 요인들을 없애줘서요. 우리가 소화력을 돕고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평상시에 장을 망치는 나쁜 원인들이 뭔지 아세요? 이 먹는 음식의 종류인데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떡, 면, 쌀 막 이런 것들이죠. 맛있는 것들. 맛있는 것만 거. 있어.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적고요. 그리고 장에 들어오면 유해균이 좋은 먹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장내에 없애줘야 되는데 이 없애는 데 중요한 게 바로 효소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호수를 우리 몸속의 장과 같은 소화기관이라고 가정하고 호수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파란색 덩어리를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비커에 담긴 물을 소화효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경우에는 장 속의 탄수화물이 남는 것 없이 모두 배출되는 게 보이시죠? 쑥쑥 내려가네요. 반대로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우, 내려가다 멈추고. 소화 안 된다. 멈추고. 걸어야 되겠다. 이런 어머. 그래서 이런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장 속에 남아서 장 독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소화효소가 풍부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배출하고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소화력을 높이고 또 비만을 예방하는데 소화효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 몸에서 당연히 또 생기는 거 아닐까요? 또 제 몸에도 충분히 있는 거겠죠?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몸속에서 효소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그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바로 노화 때문이죠. 아. 이 몸속의 효소들은 노화가 될수록 점점 떨어지는데요. 노년기가 되면 당연히 청년기보다 효소 분비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소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고 유해균들만 아주 득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아직 젊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소화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효소를 먹는 게 참 좋을까요?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소화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카무트 효소입니다. 카무트. 오늘 아침에도 저는 카무트 밥을 먹고 왔어요. 와, 저는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죠. 요즘은 뭐 카무트 밥 섞어서 먹는 집 너무 많아져가지고 카무트는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집트에서 카무트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적부터예요? 그러니까 카미투는 한 6,000년 전이죠.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요. 주식으로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양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는 수많은 보물과 함께 정체불명의 씨앗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워 자라는 것이 바로 카무트입니다. 카무트를 나중에 보니까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 53가지의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단백질 함량이 한 100g당 14g이니까 우리가 보통 백미나 현미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카무트는 미국 타임지 선정 가장 건강한 식품
쉬운 가지이자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된 그런 곡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오랜 역사와 또 유명한 이 카무트로 만든 게 이 카무트 효소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가루니까 이 카무트를 갈아서 지금 만든 건가요? 네, 카무트 효소는 영양이 풍부한 착한 탄수화물인 카무트를 발효한 효소입니다. 왕의 곡물이라고 불리는 카무트 곡물 자체의 영양가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데다가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효소까지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무트 효소가 소화력을 높여서 비만 예방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배출을 도와서 비만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효소에는 이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아주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가 어떻게 소화에 도움을 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보고요. 핫도그에 빵을 이제 먹은 탄수화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쪽 비커에는 물만 넣고 다른 쪽 비커에는 물과 카무트 효소를 넣은 상태로 2시간 후에 빵의 분해 상태를 관찰해 봤는데요. 이렇게 물만 넣은 비커의 빵은 조금 불긴 했는데 형체가 그대로인 반면에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의 빵은 흐물흐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즉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함으로써 장에 독소 축적을 막아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분해를 시켜놨네요. 형체도 몰라보게 됐어요. 확실하네. 아니 완전 흔적도 없이 이렇게 녹아버렸는데 이 카무트 효소가 도대체 어떻게 탄수화물을 이렇게 흔적도 없이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카무트 효소라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이죠. 역가 수치라 이게 뭐 혈당 수치, 뭐 혈압 수치 이런 건 아는데 이 역가 수치는 뭐예요? 자, 이 역가 수치라는 것은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분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할 때 유산균의 지표를 1억에서 100억 마리인지 이 보장균 수를 확인하듯이 효소는 역가 수치로 확인하는 겁니다.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즉 탄수화물 역가 수치가 높아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무트 효소가 이제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한다는 건 이제 잘 알겠는데, 근데 또 장독소를 막고 또 비만을 예방하려면 이제 그 분해한 거를 또 잘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카무트 효소가 그 배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카무트 효소가 이 탄수화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주식이 백미잖아요. 이 백미와 카무트의 이 식이섬유 함유량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19배 많고 우리가 좋다고 말씀 많이 듣는 이 현미보다도 약 3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무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분해된 탄수화물을 그물처럼 걸러낼 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인 독소를 잡아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카무트 효소 속의 식이섬유가 어떻게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 몸이라 하고요. 기름을 체내 독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무트 효소를 넣고 한 20분 정도 경과를 하자 이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인 기름과 뭉쳐서 덩어리째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어머. 쑥하니 떨어지네요. 알아들었다.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대사작용을 통해 배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